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의 건강 평균 수명이 네. 100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가 된 만큼 무엇보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사는 게 참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기보다는 평소에 적절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더 큰 질환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네. 조심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 원인을 바로 찾고 치료법에 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척추관 협착증이 다양한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연세 무척 나은병원의 유현철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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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쭉 함께 보시다가 저거 궁금한데 저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궁금증을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척추 질환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본 질환이죠.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우선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척추관인데 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주로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어렵게 되는 질환인데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허리를 숙였을 때 주로 많이 불편해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필 때, 즉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증세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허리 이렇게 굽히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척추관 협착증 때문이 아닐까 갑자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원인 때문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필 때 주로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 구부리게 되면 자꾸 이제 척추의 망곡, 즉 허리의 구부러짐 때문에 자꾸 더 병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불량한 자세 그리고 노화 과정입니다. 이 뼈와 디스크, 인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퇴행성 변화를 걷는데요. 네. 이 퇴행성 변화를 겪음으로써 구조적인 변화가 오게 되고 그게 우리가 즉 무릎에 관절염을 앓는다고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퇴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보시면 이게 뼈고 이게 디스크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인데요. 옆에 사진을 보면 척추관 협착증은 뼈의 퇴행성 변화도 겪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겪음으로 인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했다시피 네.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어서 오. 다리 저림이라든지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보면 크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걷다 보면 다리에 통증이 생겨서 쉬게 되고요. 네. 특히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호전됩니다. 즉 허리를 숙였을 때도 통증이 호전된다는 얘기고 밤에 잘 때 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걸으면 다리가 남의 살 같고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단지나 발바닥에 저리거나 시린 통증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도 좀 앉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저런 증상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좀 의심해 봐야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두 MC 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척추관 다행이네요. 협착증은 네. 40, 50대 주로 이제 노화의 과정을 겪을 때 많이 발생하고요. 네. 우리 MC 분들은 아무래도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근육이나
그런 인대들, 자세 통증이 아마 아닐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와 네.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운동은 꼭 필요한 거군요. 그러면 일단 뭐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진이 있죠. 네. MRI 사진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MRI 요 사진을 보시면요. 네. 아까 전에 그림처럼 정상적인 허리 MRI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뼈고요. 요 중간중간에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디스크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 게 정상적인 MRI 사진인데요. 네. 네. 옆에 보시면 확연하게 눈에 띄듯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런 오. 하얀 이런 신경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물들이 벌써 네.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네네. 주변에 뼈들도 변성도 많고 디스크가 다 이렇게 변성이 돼서 튀어나와 있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MRI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사진을 단면도를 보면 그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가운데가 하얗고 주변에 테두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게 정상 디스크고요. 이게 신경, 그다음에 이게 뼈입니다.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분들을 보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가운데 하얀 것들이 없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네. 이게 아마 퇴행성 디스크고요. 어. 그다음에 이 신경이 이렇게 가운데 하얀 물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네. 좁아져 있어서 이렇게 점처럼 하나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좁아져 있는 거고 주변에 인대들도 많이 자라서 지금은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단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모습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증상과 함께 진단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증상을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거 내 증상인데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질환에 대한 상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잘못된 상식이 나의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척추 질환에 대한 상식은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첫 번째입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프고 저리면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과연? X. 저는 O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일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네. 제가 좀 아프고 저린데 협착증이 맞나요? 라고 했더니 운동 부족일 것 같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어떤가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범적인 답인데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 한 증상이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좀 네, 의심을 해봐야 네. 된다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약해지네요. 네.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O입니다. 네,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걸을 때 어.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는 거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신경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구멍이 걸을 때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이런 증세가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좀 지속이 되고 그리고 뭐 40, 50대 좀 네. 연령대가 높으시다면 꼭 의심을 해보시고 좀 내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시술이 불가능하다. 이건 저 정답일 것 같습니다. X. 저도 이번엔 같은 생각입니다. X. 왜냐? 네. 과거에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 원장님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이번에는 두 분 다 정답이십니다. 네. 이제는 시술 전 검사를 통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고령의 분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분들도 네.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네. 이런 뭐 질환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할 거야라고 포기하기보다는 빨리 내원하셔서 조기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조금이라도 네.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걸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협착증,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네. 치료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죠? 크게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 치료와 비수술 치료로 나뉩니다. 네. 수술 치료는 척추관의 협착을 넓혀주는 감압술이라는 치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척추의 안정화를
하기 위한 유압술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수술 치료는 이제 오늘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크게 비수술 치료로는 뭐 운동 치료도 있겠고 약물 치료도 있겠고 네. 뭐 물리 치료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신경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이라는 또 비수술 시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확한 건 뭐 신경성형술 그리고 풍선 확장술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럼 신경성형술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신경성형술은 보시면요, 요 슬라이드처럼 우리 척추의 현관문이라 불리는 꼬리뼈를 통해서요, 네. 가느다란 카테터를 거치한 다음에 요 꼬리뼈의 입구를 통해서 가느다란 1.06mm라는 가느다란 직경을 갖고 있는 특수 카테터를 네. 정확한 병소 부위에 거치 후에 약을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정확하게 좀 그 어떤 부위에 투입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분들에게 효과적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먼저 보시면요. 시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소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시술 후에 입원하지 않고 당일 퇴원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목,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리 통증이나 보행 장애가 심하지 않은 네. 중증이 아닌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음. 그 외에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서 수술이 힘든 환자라든지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빠른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실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4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치료 전에 저한테 우측다리 저림으로 1개월 정도 되신 분이 오셨는데요. MRI 사진을 보면 이런 빨간 선 안에 이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요. 이게 좀 좁아져 있는, 이 옆에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이 신경이 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시술하는 치료 과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요. 이분이 우측다리 저림이 있으셔서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에 제가 조영제를 써서 네. 정확하게 신경이 지나가는 방향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분의 병변이 이쪽하고 이쪽이 있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척추관 주변의 염증과 유착을 제거 후에 약물을 투입한 사진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 좀 전에 풍선 확장술 그리고 신경 성형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신경 성형술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 4, 5년 전부터는 신경성형술을 많이 했지만 네. 요새 최근 1년 사이에는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는 네.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의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데요. 오, 네. 네. 카테터의 끝에 풍선이라는 게 달려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유착을 제거할 수 있고 협착 부위를 넓혀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 국소 마취해야 하는 거는 시술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네. 척추 신경 통로라는 아까 여기 이런 게 이제 추간공이라는 네. 신경들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들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협착증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네. 카테터를 이 구멍에다 거치를 한 다음에 이 풍선을 이용해서 이 구멍을 상대적으로 좀 넓혀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쉽게 저희가 이해하자면 네. 정말 풍선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척추관을 좀 넓혀주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과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영상 보시면서 원장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풍선 확장 시술하는 장면입니다. 네. 제가 이제 꼬리뼈 쪽으로 거치를 하고 네. 이 환자 MRI 같은 경우에는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느다란 풍선이 달린 카테터를 병변 부위에 천천히 네. 올라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카테터가. 네. 그래서 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네네. 올라가는 거죠. 요추 5번과 네. 천추 1번 사이에 제가 지금 천천히 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끝에서 풍선을 지금 확장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비눗방울 같은 느낌의 네. 풍선이네요. 풍선이 끝에 달려 있습니다. 네. 확장을 하고 약을 뿌려줘서 네. 약이 잘 들어가는지 보면 왼쪽에 약이 잘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풍선 확장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외래로 오셨는데요. 네. 좌측 엉치와 다리 보행 장애가 많이 개선된
환자분이십니다. 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네.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풍선 확장술이 더 많이 시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런 풍선 확장술을 권유하면 좋을까요?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통증 완화가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하고요. 네. 이 두 번째,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 네. 그리고 세 번째, 심한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 장애가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분들에게는 풍선 확장술이 신경 성형술보다 조금 더 효과가 큰 면으로 네. 보이는 게 아마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술이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고 네. 30분 내외로 시술이 끝나고 네. 또 당일 신경 퇴원이 성형술과 가능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네. 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또 시술의 장점인 고령, 당뇨, 고혈압 환자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풍선이 카테터 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술 후나 신경공에 있는 신경 주변의 유착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통증 치료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행 장애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런 풍선 확장술을 시술을 받고 호전된 환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71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한 6개월 전부터 치료 전에 양측 다리 저림과 보행 장애가 있으셨고요. 10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너무 땡겨서 앉았다 쉬었다 가셔야 되는 네. 중증의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네. MRI 사진을 보시면 네. 사실은 이 협착의 부위가 아주 심하시기 때문에 네. 수술까지도 좀 고려하셔야 될 환자분이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추간공이라는 구멍을 보면 이쪽에 구멍이 아주 좁아져 있는 네. 네. 양상이 보이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노인이시고 또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시술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시술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 신경성형술과 마찬가지로 꼬리뼈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척추의 현관문을 통해서 이제 카테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조영제라는 걸 투여해봤더니 이 척추공, 추간공,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요. 이 네. 신경들이 안 보입니다. 네. 이게 좁아져 있어서 신경들이 지나가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네. 여기가 병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변부에다가 이렇게 카테터를 거치해서 풍선을 확장해서 시술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조영제를 써서 봤더니 이제 신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좌측에다도 카테터를 거치고 풍선을 확장했더니 약물들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보셨던 신경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들이 추후에는 양측으로 이렇게 검은색 보이시죠? 네네. 네네. 요것들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좌우측이 시술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술 네. 후에는 보행거리가 30분 정도 이상 걸어도 오.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시술 직후에 나타나는 건가요? 한 일주일 사이에? 보통 시술을 하면 2, 3일 정도는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신경 주위에 있는 그러겠죠. 네. 유착을 제거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한 분들도 있고 더 많이 불편해 하지만 한 주나 두 주를 지켜봐서 저희가 그때 경과를 보고 네. 이제 효과적으로 유착이 잘 됐는지 네. 그때 평가를 해드립니다. 보통 1, 2주 지나면 또 네. 많이 편안해지시고 그때 치료의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거의 이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가다 쉬다를 반복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30분 이상 이렇게 보행이 지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듣고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전화 상담이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저희가 네. 빨리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불편하신지 바로 원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와 함께 불편하신 사항 말씀해 보시죠. 허리 4, 5번에 척추가 협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 5번의 협착증이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예, 예. 지금 아버님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어떤 증세시죠? 다리가 혹시 땡기거나 저리신가요? 예, 예. 주로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많이 그러세요? 걸을 때는 좀 나은데요.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오래 서 계시기가 힘드세요? 예. 혹시 밤에 쥐도 많이 나시나요? 밤에 지난 것은 모르고요. 네.
이제 발을 쭉쭉 뻗고 운동은 좀 하고 있거든요. 주로 오래 서 계실 때 양측 다리가 많이 당기시는 게 주로 불편하신 거군요. 예. 네. 아버님 혹시 뭐 다리에 약간 힘이 많이 빠진다든지 뭐 남의 살 같은 느낌은 없으시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우선 일단은 아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확한 협착의 정도를 아시려면요. 네. 제 생각에는 MRI를 찍어보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주사 치료나 뭐 시술로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네. 만약에 구조적 변화가 심해서 비수술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할 경우가 높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권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원장님과 전화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불편하신 사항 직접 한번 상담을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제일 불편하시고 연세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나이는 75세고요. 75세시고요. 예. 네. 만으로 70네, 75세인데 이렇게 다닐 때요. 네네. 힘들어서 못 다니고 잘 신청 보고 집에서 나가려면 신청 보고 없고 그래가지고 힘이 들어. 걸어 다니시기에 좀 다리가 많이 땡기세요, 양측 다리가? 쥐가 나요. 땡기다 못해 쥐가 나. 쥐가 많이 나세요? 예.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유모차 끌고 다녔거든요, 그 시간. 그 정도세요? 유모차 끌고 다닐 때는 끌고 나가면 아주 얼마 정도는 잘 나가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막 마비가 나와요, 그게. 다리가 마비가 와서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그런 걸 간신히 참고 해서 집으로 가고 그랬는데. 어머니 같은 어디 경우에는 나가려면 신청 보고 어떠고 힘이 드니까 어디 뭐 간다 해도 한 100m 간다면 몇 번을 쉬어야 돼요. 네.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세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어머니 협착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뭐 참거나 지내시 마시고요. 예, 병원에 오셔가지고 예, 정확하게 협착의 정도를 보시고요. 예, 협착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향도 다 달라지니까 예, 뭐 경미하다 하면 뭐 주사 치료도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예. 좀 많이 심하다 그러면 뭐 오늘 설명드린 이런 시술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 병이 더 시술은 커지기 뭐예요? 전에 시술도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죠? 수술 여부는 아마 제가 병원에서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니. 한번 오셔서 한번 진찰을 받고 정확하게 협착의 정도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좀 뭐 네. 증상을 들어봐서는 뭐 정확하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수술 여부는 정확한 이 진단, 뭐 MRI라든지 뭐 이런 걸 찍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허리가 오래 서 있으면은 네. 엉치뼈가 내려앉으려고 그래요. 어머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6세인데요. 66세. 그런 증세가 좀 오래 되셨나요? 한 꽤 된 것 같아요. 1년 넘으셨어요, 어머니? 예, 아마 오래 서 계셔서 엉치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은 어머니 연세는 아마 협착증의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협착증이래요. 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 예. 이게 협착의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협착이 심하지 않다면 뭐 비수술로도 여러 가지 치료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게 더 진행돼가지고 치료가 더 복잡해지고 수술해도 후유증이 남을 정도까지 진행되시는 걸 막으시려면 예.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상태를 보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네. 뭐 이런저런 걱정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는 병을 더 키울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소개해드렸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게 허리 아픈 지는 한 20년이 넘어가는데 네. 다리 약간 저림이 있어요. 약간 저림은 있으세요? 네, 네. 그때가 주로 뭐 걸을 때 그러세요?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그럴 때 그러신가요? 아니 집에 누워 있으면 약간 저려요. 아, 뭐 아주 심하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아버님 다리 저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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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말씀만 들어봐서는 20년 정도 알았고 다리 저림이 심하지 않다면 예, 뭐 협착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네, 허리 협착증이 꼭 있다고 다 증세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디스크의 상태가 예,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예,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버님. 예, 예. 디스크의 상태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네, 아버님 뭐 운동 치료나 예. 뭐 물리 치료 정도만 하셔도 아, 괜찮다고 예, 예. 봅니다, 아버님.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마지막 같아요. 분은 20년을 참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참지 마시고 아픈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의 다양한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네.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든지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술이든 수술이든 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른 자세와 그다음에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거운 거를 많이 든다든지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 중에서는 등산 같은 거는 허리 척추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등산보다는 평지 걷는 거 30분에서 1시간,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또 가능하다면 수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네. 과유불급, 몸에 무리가 오지 않은 정도의 꾸준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연세 무척 나은병원의 유현철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척추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